다음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 한미 동맹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인 미군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대치하는 충돌을 안 했고 그냥 대치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 측에 직접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한 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서 우리 군에게 이제 훈련 사실 통보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훈련을 강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한미 간의 이 정보 공유 체계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른바 한미 동맹 균열 혹은 코리아 패싱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심각하게 바라봐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치 정상적인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 마치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먼저 이 원래 한미일 같이 해야 되는 연합훈련에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뭐라고 하냐? 불참을 한 게 아니라,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불참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전통적으로 우리 우방끼리 하는 이런 연합훈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서 미국이 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책임 공방의 문제는 제가 미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부터가 의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연합훈련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어떤 읍소하고 머리 조아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의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까? 문재인 때 한미연합훈련을 거의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더 거센 무력 도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자체는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느라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도외시한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그런 균열의 책임을 미국에게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황당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지금 주한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지키려고 들어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미국이 수조 원의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와 다 붙어있는 상태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왜 합니까? 미국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랑 하등 관련도 없는 훈련하다가 사고라도 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들어도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타지에 와가지고 나라 지키고 있는, 그 남의 나라 지켜주고 있는 주한미군 군사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당초에 천지분간은 고사하고 피하식별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담한 심경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국 정부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거부한 후에 미군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일본하고만 이제 연합협동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 후에 이번 서해 훈련을 단독 감행한 겁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잘 진행되던 한미일 연합훈련을 왜 이렇게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까요? 또 왜 3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을지 프리덤 가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하자라는 식으로 할까요? 결국에는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입니다. 북한 눈치 보기예요. 그러니까 1년의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고 북한에 사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MD에 관련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부분, 9.19 군사합의를 보관한다는 부분,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미일연합훈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고요. 왜 싫어하느냐? 한미연합훈련 하면 그 훈련 내에는 북한 유사시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작게. 특히나 어떤 소위 김정은이 숨어있는 벙커라고 하죠. 그 벙커까지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이 다 작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북한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어떤 노골적인 이런 행위예요. 그런데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훈련 하지 않아도 북한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에 있는 것이죠. 북한의 선의만 믿고 국민의 이런 안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 정치적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정치적 성과를 만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의 어떤 연합 훈련의 이런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정부가 이제 임기 1년 차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걸 할 거예요. 특히나 어떤 총선을 앞두고는 더 북한의 구애를 할 겁니다. 더 많이 구애를 할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안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조금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동안 진행이 됐던 전단지 살포도 그만뒀죠. 북한에 계속해서 구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 군의 좀 대응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서해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뒤에야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전 인지도 못했고 통제도 못했고 또 정보력도 없다 이런 것을 뭐 자백한 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아니 우리나라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충돌 사안을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게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궁색합니까? 아니 궁색함을 떠나서 이거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보의 기본은 바로 정보전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실 주한미군의 주둔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자산들인 거거든요. 이런 정보 자산에 의해서 북한이 지금 쏘는 미사일이 도발용인지 실탄용인지 파악을 미리 해야 우리가 격추를 시키든 선제 타격을 하든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터부시하고 연합훈련 자체를 거부를 하는 상황, 거부가 아니라 불참이라고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만 불참을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전작권을 환수하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적인 상황인가? 북한이 지금도 미사일 도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이나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불안감은 상수로 있는 것이고 현재 전쟁 중인 나라라고 하는 지금 그런 여건은 바뀌지 않은 것인데 이 정부의 태도만 달라진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안보 위기 말고 어떤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9.19 합의를 복원한다 어쩐다라고 하지만 그 복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9.19 합의를 파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도발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도발을 하고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원이란 표현을 쓸 게 아니라 항의를 해야죠. 지키라고 압박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김여정이 한마디 호통치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인기 같은 작전 펼치지 않겠다라고 읍소는 하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지금 우리나라 이 안보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 정부 들어와서 또 안보 말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이런 상황이 심각한 국가적인 지금 대외적인 위기가 되지 않을까 저조차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보적 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 대북 방어에서 좀 대중 견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북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조정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만 유사시 관련된 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하고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별로 하지는 않고 있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상시 존재합니다.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공조 문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정됐을 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주한미군이 그 역할이 조정된 상황에서 향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전략적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미 간의 어떤 정보 공유도 잘 안 되고 이런 빨간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 것이죠. 저는 이 정부에서 답답한 게
그런데 우리가 무인기 관련해서 수차례 사과를 했잖아요, 북한에.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보냈던 여러 무인기가 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이 없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내려보냈던 많은 오물풍선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죠? 그리고 마치 지금 지속적으로 민주당 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파탄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이에요. 하노이 노딜에서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미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도 언제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왜 보수 정부에 다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덮어주자. 당장 지금 우리랑 대화를 해주면 과거의 너의 잘못은 모두 다 덮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민주당 정부가 어떤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또 평화라는 어떤 이런 포장을 위해서 너무 그런 과거의 일들을 너무 터부시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안보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외교적으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 뭐 이른바 안미 경중 전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가 양쪽 모두 잃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깨진 지는 정말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권 때 한한령으로 인한 지금 경제 타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 당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이 협력 파트너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경험칙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프라 깔아놓고 공장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대중국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게 경제나 에너지를 의지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게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들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조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금 산업 분야들이 중국에 의해서 사실상 약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대체 관계라고 봐야지, 보완 관계라고 봐야지 대체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시장의 파이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아무리 교육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반면 미국은 절대적인 무역의 총량은 중국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십조 원의 매년 이득을 보는 국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안보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갈 수가 없는 지금 궤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게 안보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하겠습니까? 지금도 서해에 대놓고 인공구조물 짓잖아요. 우리나라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조사선을 중국인들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해에서.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연어 양식장 하고 있습니다. 그 연어 양식장 하고 있어서 그 미국의 그 중국 시장에 시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항의를 하기는커녕 서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영의 바다다. 공영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이건 사실 어설픈 줄타기, 무슨 전략적 모호성 개념도 아닌 것이고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게는 굴종은 굴종대로 하고 온갖 페널티는 다 받고 주권침해 당하고 있고 정작 우리에게 알짜가 되는 미국과의 관계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외교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당최 실익은 고사하고 정체성조차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또 좀 안규백 장관의 태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장관 주한미군에 직접 항의를 했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이게 중국 눈치 보느라고 미군과의 공조를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또 서해 구조물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황해 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안규백 장관을 참 우리가
이 처음에 안규백 장관이 민간 출신으로 처음 국방부 장관이 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정치인 출신이고. 그렇죠. 이렇게 민간인 출신, 정치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이유는 어떤 문민 통제, 여러 가지 이런 상징성이 있지만 전문성이 굉장히 우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퇴임 이후에 또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또 선거에도 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어떤 이런 국방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안보 분야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초반에는 어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미룬다, 축소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을 때 안규백 장관이 아니다.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3월에 원래 진행되기로 했던 자유의 방패 이 훈련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곧 해야 할 훈련이에요. 그런데 늘 함께했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야외 실기동 훈련, 대규모 훈련을 할 것이냐라는 게 예정대로 대규모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니다.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소규모로 조금씩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북한이 눈치 못 채게 조금씩 그냥 합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보를 챙기고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어떤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이 북한 눈치 보는 그런 부처와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은 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중도 보수를 외치고 있고 여러 가지 안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고 미루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트러블이 난다면 누가 웃고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만 웃고 있겠죠. 그렇다고 북한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 한미 공조 체제 좀 짚어봤습니다.